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 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 지역으로 떠나보나요? 네, 특정 지역을 소개해 드린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 주시기도 했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긴 한데, 자, 서울의 여러 지역 중에서 지역 분석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지역별로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서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서울을 그래도 한눈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하나씩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먼저 어떤 포인트로 접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서울에는 25개, 25개의 자치구가 있고요. 각 지역별 특징은 너무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있고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업무타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택은 또 많이 없습니다. 반면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또는 이제 업무타운까지 같이 혼합해서 이제 있는 지역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 특징을 모두 파악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하기 쉬운 빌라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1억 전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서울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자치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교하려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1억 미만이 서울에 있을 수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게 가능할지 가능한 거 맞는 거죠, 소장님? 가능하죠. 예. 자, 일단 먼저 1억 정도,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랑구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중랑구라고 하면은 여기 용마산역부터 상봉역까지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상봉동, 면목동 이쪽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기억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쯤에 지역 분석 시간에 중랑구 면목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면목동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정비 사업의 천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중랑구 면목동 근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모아타운, 3080 도심 공공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액으로 이제 빌라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 이제 많고, 또 1억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곳 말고 이제 요런 아직 구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 그치만은 선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 소액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미만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에 구역이 선정이 된 곳도 그다지 이제 비싸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랑구라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선정된 곳도 뭐 한 1억 초반, 중반대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랑구 쪽에, 면목동 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액으로 아직 구역 지정 전인 곳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뭐 몇천만 원 정도 더 들여서 구역 지정된 곳에 투자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은요, 강서구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빌라 투자 얘기하면 화곡동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제 마곡지구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이 있어서 업무타운에서 오는 배우 수요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화곡동이 나름 이제 인기가 있고요. 화곡동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 말씀드렸던 면목동하고 비슷하게 지역 내 아파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이제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비 사업이 또 성공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마곡이라든지 김포공항 인근의 업무타운,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목동이 있죠. 목동에서 오는 프리미엄까지 수용해서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이제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화곡동에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 어떻게 보면 그 한 중심에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화곡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도 아직까지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곡동에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자금을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향후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실 발생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대비한 상태에서 화곡동에 진입하셔야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관악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악구 하면은 보통 여기 이제 서림동이라든지 서원동 이쪽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서림동하고 서원동 쪽에서 재개발 관련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노후된 이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된 빌라들도 많은 이제 지역인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서원동, 서림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림선이 지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교통 소외 지역으로 해서 대부분 외면받고 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에 신림선이 개통이 되었거든요. 이 서울대 벤처타운역부터 해서 서원역 지나서 신림역 그리고 이제 여의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세권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여의도라는 큰 업무타운까지 이제 접근성이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소액 투자로 재개발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한 3곳을 만나보셨습니다. 중랑구는 뭐 정비사업의 천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서구는 일단 뭐 대규모 업무타운 배후 수요지에다가 다양한 정비사업이 역시나 진행 중이다. 그리고 관악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소액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의 외곽 쪽인 것 같네요. 조금 더 이제 중심지에는 이런 투자처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뭐 중랑구라든지 강서구, 관악구 이런 데는 좀 외곽 지역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1억 미만 투자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선호도가 이제 좀 더 있는 지역, 도심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먼저 여기 신당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6호선이 있고요. 여기 청구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6호선, 그리고 동대문 역사공원역은 2호선, 4호선, 5호선 이런 식으로 이 신당동 인근 둘러싸고 있는 지하철역을 보면은 지하철 호선만 4개, 어느 역을 가도 2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적인 이점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 신당동 인근으로 해서 뭐 동대문 업무타운,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광화문 업무타운에서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노후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이제 활용해서 정비 사업이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신당동 같은 경우에 투자금을 대략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조합 설립까지 완료된 신당 19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래된 단독주택들 위주로 돼 있어서 소액으로 2,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뭐 9억, 10억 이상 그 정도 이제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외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뭐 싼 거는 2억, 비싼 건 한 3억 정도까지 해서 2, 3억대 투자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민거리가 조금 있는데, 2, 3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강남도 진입이 가능은 합니다. 2, 3억 가지고 이제 강남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신당동에 2, 3억 주고 투자할 바에는 같은 금액으로, 물론 이제 개발은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은 강남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쪽으로 갈게요. 청량리역 행정구역상으로는 답심리, 전농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GTX라든지 각종 교통 호재들도 있고, 또 인근의 업무타운 조성 등 굉장히 이제 유망한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그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통이라든지 뭐 업무타운 호재도 있지만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발 압력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넓은 지역이 있으면은 이 넓은
지역 중에서 요만큼에서 나 혼자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 중에 남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고 조금 이제 뒤따라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지,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은 이제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넓은 구역에 혼자 진행하고 있으면 잘 안 되고 뭉쳐서 진행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청량리역 인근은 굉장히 이제 좋은 최적의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자, 여기가 청량리역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이런 구역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청량리 4구역 재개발한 롯데캐슬 L65가 있죠. 202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농 7구역 레미안 크레시티에서 2013년도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조합 설립이 완료된 이제 뭐 전농 8구역이라든지 12구역, 또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구역까지 지정된 곳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재개발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의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이 빈 곳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해서 옆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이런 지역들에 소액으로 이제 투자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가 소액 투자처로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청량리에도 조금 고민거리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신당동하고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한 2, 3억 정도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2, 3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강남을 한번 다시 접근해 볼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청량리의 이제 또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주변 아파트 가격이 아직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롯데캐슬 L65, 자, 여기가 전용 이제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약 한 17억 정도 되고요. 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인 레미안 크레시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용 84 타입이 14억 정도 됩니다. 요즘에 좀 상급지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84 타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34평, 33평 이 정도는 기본 20억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명성에 비해서 생각보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 이제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심부 쪽에 진입하려고 하면은 신당동, 그리고 또는 이제 답심리, 뭐 전농 있는 이제 청량리 요 인근을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심부 쪽에 많이 좀 쏠림이 있는 쪽이 신당동, 답심리, 전농, 그리고 청량리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곳이나 또 조합 설립이 된 곳은 금액이 너무 높고, 또 이제 지정이 안 된 곳은 낮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면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도 투자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지난번에 강동구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장님. 그동안에 노후됐던 곳이 확 바뀐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여기는 좀 어때요? 네, 강동구도 이제 제가 몇 차례 다뤘었죠. 강남 4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강동구도 소액 투자처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먼저 강동구 하면 대표적인 재개발 투자처 둔촌동에 있는 모아타운 선정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둔촌동 이제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두 역 다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현재 강동구 이제 둔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전체 넓은 면적의 1구역, 2구역, 3구역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 3구역 같은 경우에는 80%의 동의율을 넘겨서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80%에는 못 미치지만은 한 70% 이제 후반대 뭐 78% 이상 뭐 이제 요 정도 이제 동의율을 기록하면서, 여기도 이제 조합 설립에 임박한,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모가 최고 층수 38층, 세대수는 약 한 1800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향후 둔촌동의 아파트가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최고 높이 38층에 거의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가 들어오는, 또 조합 설립이 임박한 이런 프리미엄으로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자, 사실 이제 둔촌동 모아타운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뭐 진행 사항도 빠르고 사업 규모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현재 20억, 34평이 한 25억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개발하는 구역 바로 옆에 이런 대단지 큰 아파트 시세를 이제 끌어주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기 둔촌동 모아타운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이 포레온의 시세를 어느 정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25억 정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둔촌동 모아타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오르다 보니까 3억 이상의 투자금은 가지고 오셔야지 둔촌동 모아타운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말씀드리면은 자,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총 3개 구역 정도의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역 지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재개발 초기 선정을 위한 이제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한 2, 3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지역 좋다라기보다는 여기 현재 9호선도 연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고덕 비제밸리도 지금 조성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통 호재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업무타운 호재도 있는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곳으로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상일동역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에 이제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덕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천호동 암사 이쪽을 한번 보시면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 뭐 둔촌동이라든지 뭐 고덕동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뭐 최소 2억, 3억 이상도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이제 강동구에 접근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천호동하고 암사동 이쪽을 이제 많이 보는데 여기도 이 암사역 뒤편으로 해서 전부 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꽤 많은 구역에서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초기 단계도 있고 지금 여기 천호암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지역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이 됐고 진행이 많이 된 곳도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입지가 다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암사역 바로 뒤편, 그리고 여기는 한강변, 그리고 이쪽도 구분다리역 인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다 좋은 곳에 이제 소규모지만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렴하지만은 좀 빠르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곳도 이제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4구로서 이제 앞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강동구 지역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곽부터 중심부까지 이렇게 서울을 한눈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려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투자처 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아직 많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25개가 다 되는 이제 자치구가 있고 각 지역마다 특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계속 끌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강동구, 중랑구, 강서구 이런 식으로 이제 외곽 지역 훑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과열지구 얘기하죠.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까지 이런 이제 지역과 더불어서 성동, 광진, 마포, 그러니까 한강변까지 같이 훑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뭐 자치구도 많고 지역마다 특징들이 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또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하풀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